시인 하이네가 연설을 끝내자 청중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시는 사람의 마음을 출렁이게 하지 못하고 불태우지 못하고 사람을 감염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하이네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는 바다가 아니고 화로가 아니고 또 흑사병도 아니니까요. 하이네의 답변에서 그의 총명한 두뇌, 민첩한 반응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활용까지도 볼 수 있다. 하이네와 같은 예민한 감각을 갖지 못한 보통 사람도 그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위대한 문학가 혹은 연설가가 아니라고 해도 훈련을 통해 독특한 화술과 언어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다. 리니탕 선생은 많은 작품을 저술한 작가이자 언변이 뛰어난 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대작 말하기의 기술에서 사람의 말을 세 가지 경지로 분류했다. 높은 경지는 말을 잇는 것이고, 중간 경지는 신중한 말이고, 낮은 경지는 꾸며대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언변이 좋다는 것은 세 번째 경지를 가리킨다. 중국 문화에서는 입이 무겁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군자의 고상한 덕행으로 보았다. 군자가 되면 그의 인격이 이미 드러나기 때문에 구태여 수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말이 필요 없게 된다.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일으킨다. 그래서 입담이 좋고 과장을 잘하지만 속은 사악함으로 가득한 사람을 교원영색하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화술을 공부한다. 어떤 이는 생각한 바를 조금도 꺼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어떤 이는 말하려는 의도를 함축적이고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며, 또 어떤 이는 풍자와 비아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언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며 듣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명성을 떨친 수많은 언어의 대가, 연설가들이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사례를 남겨두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나라 무제는 말년에 늙지 않고 오래도록 살기를 원해서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 불로장생의 비법을 찾았다고 한다. 어느 날 한 무제가 조정의 대신들에게 물었다. 관상서에서 보니 인중이 길수록 명이 길어서 인중이 1촌이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요? 동박삭은 황제가 불로장생의 꿈에 대해 다시금 거론하고 있음을 간파하자 큰 소리로 웃었다. 황제는 동방삭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여겨 기분이 상했다. 황제가 동방삭에게 물었다. 동방삭, 어찌 감히 짐을 비웃는가? 동방삭은 관모를 벗고 조아리며 대답했다. 소신, 어찌 감히 폐하를 비웃겠습니까? 저는 팽조를 생각하고 웃었을 뿐입니다. 한무제가 물었다. 어째서 팽조를 비웃는가? 동방삭이 대답했다. 팽조는 80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방금 폐하께서 인중이 1촌이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팽조의 얼굴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한무제 역시 크게 웃었다. 동방삭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황제의 위협적인 태도에 놀라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듣는 사람이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언어의 우회이자 지혜가 담긴 유머다. 아들라이 스티븐스는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모두 패배했지만 유머가 넘친 언사로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그가 처음 아이젠하워에게 졌을 때 기자들은 패배자의 소감을 듣기 위해 그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 문 밖으로 나온 스티븐스는 특유의 재치 넘치는 말로 기자들을 맞이했다. 다들 들어와서 식빵이 잘 구워졌는지
부검을 좀 해주시오. 며칠 후 스티븐스는 어느 모임의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다. 모임 장소로 가는 길에 마침 군대의 열병식이 열려서 길이 막혀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가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내빈들 모두 그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스티븐스는 먼저 내빈들에게 이렇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군대의 영웅은 어디를 가나 제 앞길을 막네요. 사람들은 대화할 때 대체로 완곡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젊은 남녀가 이성에게 고백할 때도 직접적으로 사랑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사자의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관점을 바꾸거나 에둘러서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모가 추한 사람에게 당신은 그다지 예쁘지 않네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 이때 당신은 독특한 분위기가 있네요 또는 당신은 개성이 강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편히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난처해지지 않는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큰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나란히 앉아 연극을 관람했다. 쇼는 비쩍 말라서 볼품이 없었고 기업가는 살이 쪄서 얼굴이 번지르르 했다. 기업가가 말라깽이 작가를 조롱하느라 이렇게 말했다. 작가 선생, 당신을 보니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한눈에 알겠군요. 쇼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이렇게 응수했다. 저야말로 당신을 보니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재치 있는 언변은 연설가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문학가만의 특기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언어를 구사하는 법을 배워서 자신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매력적으로 바꿀 수 있다. 언어를 잘 구사하기 위한 노력은 자신을 수련하는 방법이자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